교재를 그렇게 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첫 수업이 항상 진행되면 이제 막 공부하러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제4조 공인중개사 파트부터 공부하게 되고 여기서 반드시 출제도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시험에 관련되는 것 위주로 중요한 것 빠르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 제1장 공인중개사 파트고 내려가면 2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중요한 것 하단에 1번 시험 시행 기관은 중요합니다. 명색이 이 공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요? 시험 시행 기관장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제일 하단에 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말을 묶어서 시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외적 실시기관 누구? 국토장관이죠.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 3년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문제였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틀렸죠? 1번의 답이었습니다. 1번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로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 자, 41페이지 올라가면 예외적 시행기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토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이 직접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하려는 경우 시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위원회 의결에 줄 꺼놓고 자 이런 지문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OX, X죠. 어디서 보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막 칩니다. 원칙이니까. 근데 국토장관이 시행할 때는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치겠다 그랬죠. 그죠? 그 부분을 주의롭게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장을 알았다면 내려가서 2번 응시 자격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응시 자격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앞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은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있다 그래요. 왜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이 아니고 우리 법에서는 시험 치는 자격을 예전에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응시 자격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폐지가 됐다라는 표현은 누구라도 칠 수 있다. 제한이 없어졌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되고 폐지됐으니까 19세 이상이었는 자여야 한다 해서 19세가 아니어도 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호가 넓어졌죠. 그죠? 그래서 본인은 응시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 그냥이 아니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험 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니까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고 뭐 말도 안 되지만 5살짜리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하늘 쳐다보면서 1시간씩 웃는 자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도 응시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크게 수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것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응시 불가자가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칠 수 있는데 못 치는 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격의 제한. 그러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된 후 거기 밑줄 긋습니다. 자격 취소자 줄 긋고 3년에는 응시할 수 없다. 3년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줄에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 처분일로부터 처분일에 줄 것입니다.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칠 수 있는데 못 치는 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라고요? 자격이 취소된 자. 자격이 왜 취소됐을까요?
뭔가 위반된 행위를 했겠죠. 위반을 해서 자격증이 취소가 된 자는 3년 동안은 응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시험은 칠 수 있는데 못 치는 자가 두 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응시 불가자는 원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들어올 때가 됐기 때문에. 자, 자기가 적어보니까 나도 하나 해당되네. 그럼 이번 시간 끝나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응시 불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간 끝나고 가면 좀 남들이 알겠죠? 쪽팔리니까 오늘은 다 듣고 내일부터 결석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내일 결석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자격 취소자는 3년간 응시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가 불가인데 더 중요한 말은 자격 취소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를 우리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는 5년간 응시할 수 없는데 시험 지문에서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OX O입니다. O.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을 때는 잘 듣는데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헤매죠.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는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맞죠?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있다. 그러면 웬만한 수험생들은 X 탁 합니다. 이거는 즉시 중개보조원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이 보이지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왜?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시험을 못 친다 그랬지 중개업을 하지 마라 라는 소리를 한 적은 없죠. 그죠? 특별히 유념해서 정리하실 것 자기 것으로 딱 소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과 응시 자격을 알았다면 시험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을 하는데 모든 국가고시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고 잘 알다시피 1차 과목에는 미치겠다 민법 이런 거 있습니다. 또 괴롭다 괴론 이게 1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죠? 중개사법 그렇습니다. 갈로 열고 오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오늘 하는 과목이 제일 좋고 그저 그런 과목을 공시세법 그럽니다. 제가 하는 소리인데 괜히 또 목 교수님한테 그저 그런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저 그런 과목이 있고 공포의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1차와 2차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동시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치게 됩니다. 모든 국가고시는 1차에 합격한 자만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치는데 중개사 시험은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자, 같은 날 치니까 1차 시험은 되었어요. 근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2차 시험은 안 되는 사람이 나오겠죠. 자, 1차는 시험을 칠 때 안 되었습니다. 결과를 모르고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다행히 2차도 안 됐다.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1차는 되었는데 어쩌다가 시험 치다 보니까 2차도 되었더라. 이런 사람도 나오고 1차는 안 되었는데 2차는 되더라 하여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를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를 치면 이럴 일이 없을 건데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합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2차는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해 줍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1차 시험은 떨어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2차도 떨어졌더라. 그럼 잘 됐다. 그죠? 이거는 불합격. 1차는 되었는데 어쩌다가 2차는 되더라. 이런 사람은 합격이다. 그리고 1차는 안 되었는데 1차는 되면 이 시험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법에서 정하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잘 보시고 자, 이 다음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한다는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자라는 말이 한하여라고 한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 지나간 시험이 26회 시험에서 1차를 합격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왜? 2차 과목을 지금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27회만 면제해 주겠다. 이 말이 한하여죠. 이 한자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시험에 1차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27, 28, 29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 때나 자신 있을 때 한번 혜택 받으면 선택의 폭이 더 넓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여가 있기 때문에 딱 27에만 면제를 해줍니다.